레이더 소자, A사 레이더인지 소자를 면적의 제한이 있어서 대중소로 들어가는 기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얘는 향후 영상 레이더로도 발전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영상 레이더를 쏠 때는 작은 전파, 전력이 적은 전파를 숫자를 많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숫자리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제 페이스북에 지금 국정원, 뭐 행정안전부, 노동부, 그다음에 경찰청, 주한미 대사관, 뭐 서울시, 인천시, 뭐 카이스트, 뭐 지적재산권회법 하나 천무, 하나 영상 레이더가 제 기술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내기를 바랍니다. 하나 A사 레이더 기술 같은 면적 대비해서 레이더 소자를 똑같이 들어가지 않고 향후 영상 레이더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 방식이 제일 좋다라는 겁니다. 대중소 레이더 소자의 그러니까 전파가 나오든 아니면 그것이 레이저 공격기를 사용했을 때는 레이저 가공기나 레이저 웨이퍼 가공하는 식각 장비에서도 대중소로 빛이 나는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어주면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하나의 지점에 이렇게 딱 일치시켜주면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는 제 원리를 따라 강한 융합열이 발생하게 되고 조명으로 대중소 틀리게 일반 자동차 전조등이다, 가정의 조명이다, 대중소 틀리게 들어갔을 때는 강한 융합적인 빛이 일어나서 자동차에서 이렇게 전조등으로 사용했을 때는 배도 그렇고 비행체에도 사용할 수 있겠죠. 대공 방망 조명이라든지 모든 조명에서 군 조명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하늘이든 어떤 땅이든 이렇게 그것을 정확하게 비추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딱 상대방의 자동차 전조등이다 그러면 빛이 이제 상대방 자동차라든지 산물에 맞으면은 강하게 융합빛이 일어납니다. 다른 빛에 비해서 굉장히 빛이 밝기가 틀려지고요. 산물을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라는 것이 어때 이렇게 조명을 할 때 산물을 똑똑히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방식에 비해서 이 방식은 확실히 그렇다는 겁니다. 이 방식을 보다 멀리 가고요. 빛을 같은 사이즈를 대중소 서로 틀린 사이즈를 했을 때 이 방식은 서로 거리가 멀리 갑니다. 이와 같은 조명 방식이라든지 레이저 어떤 가공 장비, 레이저 공격기에서도 쓸 수 있고 A사 레이더에서도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쏘거나 레이저를 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투기에서 레이저 쏠 때 이 방식을 똑같이 사용합니다. 대중소 틀리게 이제 레이저 쏘는 구경을 틀리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돋보기 초점 방식이나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가로세로 높이를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확히 쏘죠. 전 세계로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5cm 단위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자신의 위치와 타인의 위치를 파악해서 전파를 쏘면 되겠죠. 여러 군데 전파 쏴서 이동 방향 여러 군데 쏘는 거예요. 좌표별로 해가지고 그래서 방향과 속도 예측 지점을 예측해서 이것을 예측해서 거리게 쏘는 이렇게 요격하거나 회피 기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배에서도 사용하고 무인 차량 이렇게 라이더 그 방식에도 로봇에도 사용하고 앞으로 모든 방식에 사용할 수 있는 YTN에서 자꾸를 쓰시더라고요. 황당하게도 어떤 YTN에서 미국 라이더 업체가 쓰시더니 한국의 무슨 부산 광맥커트리university 김창석 교수 팀도 이거 쓰시고 제 기술이라는 거 여러 군데 쏴서 방향을 그것은 A사 레이더에서 전투기 탐지 기술로 이제 들어갔던 부분을 레이더에서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서로 다른 파형의 어떤 레이저 파형을 쏘시던데 전파를 쏘시든지 레이저 파형을 쏘시든지 서로 송수신 구조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파형의 송수신 구조, 주파수 송수신 쏘고 그것을 걷어들이고 이렇게 송수신하는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통신 기술로 가는 거거든요. AM, FM 라디오 채널이 보면은 하나의 채널만을 틀잖아요. 그럼 이거를 통신 수단으로 삼을 수는 없느냐라고 생각을 제가 했고 그걸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A사의 AM, FM 라디오를 한꺼번에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통신 구조가 된다는 거죠. 서로 통신 도로,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통신 도로가 되어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쏜다는 그것을 송수신은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송수신하는 이런 구조를 이제 컴퓨터에도 갖추고 또 워키토키 방식의 어떤 이런 컴퓨터에도 갖추고 모든 워키토키 방식의 송수신할 수 있는 영상 장치, 스마트폰식의 그런 데다가 이 방식을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TV 리모컨에서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쏴가지고 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해 가지고 TV 리모컨으로 이렇게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2층이나 3층 이때 누르면은 TV를 갖다가 조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큰 어떤 정보, 두 번째는 세부 정보 해가지고 이렇게 TV 리모컨으로 간다고. 이게 이제 조명에도 사용할 수 있고, 냉장고나 가전 같은 사물 인터넷 갈 때도 그 전 단계라도 이렇게 그 세탁기에도 사용, 냉장고에 사용하고 가정용 난방기에 사용, 각종 모든 게 로봇에도 사용할 수, 로봇에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가지고 조절하는 경우. 두 번째는 신호를 갖다가 조절하는 경우. TV 리모컨처럼 또는 서로 같은 파형의 전파 단일 전파라 할지라도 그 스마트폰 회사가 보면은 SKT, KT다 그러면 같은 전파라도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전파 허가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틀린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TV 리모컨 안에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스마트폰 안에 이제 이렇게 열대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TV 안에. 그럼 그 안에다 각각 통신 도로가 되잖아요. 그에 따라서 TV 리모컨을 조작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디서, 이건 이제 이 두 방식,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쏘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 한 가지 단일 전파를 쏘거나 안에서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하거나, 이 두 가지를 같이 융합해서 묶어서 두 가지를 같이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각각 다른 전파라 할지라도 그 안에 이렇게 세부 전파로 어떤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그렇게 딱 하면은 굉장히 많은 통신 선로를 확보할 수 있고, 다단계 회사다 그러면 이제 직원은 100명인데 딱 전화기 유선전화 하나, 그럼 업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유선전화 방식이 됐든 무선전화 방식이 됐든 스마트폰 100대씩 증설을 하면 일 처리가 빨리빨리, 그걸 따라서 서로 막 상대방과 정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통화하거나 대화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빨리 처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컴퓨터 같은 것도 보면은 컴퓨터가 딱 회선이 하나야. 그러면 그건 안 되잖아요. 컴퓨터 회선을 갖다가 정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유선 회선이든 무선 회선이든 간에 제가 컴퓨터에다가 워키토키 방식의 송수신 장치, 서로 파형이 여러 개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같은 파형이라도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스마트폰 안에 10대 있고 100대 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만든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통신 장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위성에서도 위성에다가 하나의 같은 전파라도 10,000대 탑재할 수도 있고, 호출 번호를 뭐 SKT 같은 거는 국내 사용자만 해도 수백만 대일걸요.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성 아니면 서로 같은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는 구조를 위성에서도 가질 수 있고, 이건 군사 드론에서도 하거나 워키토키 방식의 저 방식의 모든 그 스마트폰, 그것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여러 개 묶어서 쏘는, 서로 이렇게 묶어 쓴다는 건 부목 현상, 전파 간섭 없이 레이저 광도 서로 묶어서 여러 파형의 전파를 묶어서 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위성 통신 같은데 뭐 머스크 또는 그 방식은 멀리 갑니다. 이 방식은 멀리 가고 이렇게 뭐 그 적 전파를 갖다가 말이야 A사례에다 쐈다 그러면 탐지 방식으로 갔을 때는 쉽게 멀리 가고 선명하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탐지가 쉬워요. 그 다음에 이거를 공격 방식으로 사용했을 때는 전력을 이제 강하게 뒷받침을 해야 되고, 참여하는 레이더 소재의 숫자를 많이 해가지고 쏜단 말이에요. 그럼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가 상대방 전투기에 맞으면 전자전기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굉장히 고열이, 융합열이 일어나게 된다 그랬죠.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가 그 전투기의 금속체에 부딪히게 되면 융합열이 전투기를 태워버리거나 상대방 컴퓨터를 태워버리거나 기판을 태우거나 조종사를 열러서 공격하는 방식이 됩니다. 아마 하나도 이 기술을 쓰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하셨으면 이제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정용 조명에서도 이게 보면은 그 전기 공급 방식, 전기의 공급 차원에서 전기를 공급해서 빛의 강중량을 만들어내는 방식, 전기의 수용 측면에서 어떤 빛의 조절을 해서 빛을 강중량으로 만들어내는 방식. 이것은 이렇게 15W, 이 전구는 하나의 전구인데 여기다 전기의 공급 측면에서 15W짜리, 30W짜리, 60W, 예를 들면 빛의 밝기를 따라 그 정도의 전력만 공급해주면 그 정도의 빛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조명기구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수용 측면에서 이것도 15W짜리다. 15W짜리는 그 빛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30W짜리, 60W 그 빛밖에 안 나요. 그런 수용 측면에서 빛의 밝기를 조절하는 이런 방식. 공급 측면과 수용 측면 양쪽에서 빛의 밝기를 조절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전부 다 키면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전구가 4개가 있다, 5개가 있다. 그러면 한 개만 키고 나머지 4개를 죽이면 약한 전기, 2개만 키, 5개만 키. 예. 2개 참여하든지 5개 참여하든지 이런 램프를 온오프 방식으로 껐다 켰다 해서 빛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자동차 전조등이나 비행기에서도 또 군사용 모든 램프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안전모 같은 데도 제가 이렇게 안전모나 아니면은 그 뭐죠, 여기 그 일반 조명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차에다 싣고 다닐 수도 있고요. 안전모나 이렇게 군의 철모 같은 데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런 거 예를 들면 이거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이거보다 작을 수도 있는데 이거 1개짜리 총 5개를 탑재를 했다 합시다. 안전모에. 그러면 5개, 1개만 키거나 언오프 방식으로 5개, 2개만 키면 5개만 키고 해서 그에 따라서 숫자를 조절해서 빛의 밝기를 조절하는 거 언오프 방식으로 전광판에서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차량에 싣고 다닐 때 이게 40개짜리가 있다 그러면 그중에 몇 개만 참여해서 빛의 밝기를 조절한다는 거예요. 군사용에서도 이렇게 100개 쓴다 이런 거. 그러면 이것을 서로 이제 틀린 사이즈, 예를 조명 사이즈도 대중서 틀리게 들어가면 융합빛이 일어나서 목표물에 닿을 때 굉장히 밝게 빛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방식도 하셔도 되고, 숫자를 따라서 언오프를 따라서 빛의 밝기를 조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2차 전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2차 전지 싼 거 있잖아요. 리튬 전지 말고 그거를 100개나 1000개 묶어 갖고 언오프 방식으로 했고, 참여 숫자를 따라서 전력을 공급을 세기를 이렇게 강중량을 조절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그건 이제 해가지고 가정용 배터리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집에 이제 전기가 나갔을 때 한전 같은 데 고정이 났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 주 전기선에다 전선을 연결해서 그 스위치만 키면은 그 배터리, 가정용 배터리 전기가 공급되는 방식이에요. 휴대용으로 밖에 갖고 나가, 야외 갖고 나가도 되고요. 하루 이틀 정도만 견딜 수 있습니다. 컴퓨터용으로 작은 용량이 있을 수 있고, 냉장고에 쓰이는 걸로 작은 용량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조명에만 쓰이는 작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용량별로 이제 가격이 이제 천차만별이겠죠. 그와 같은 것을 현대 기아차나 어디서나 만들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이 꼭 현대 기아차에서 나타나고 다른 데서 나타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럼 2차 전지 싼 거 말고 리튬 전지 플러스 2차 전지도 되나요? 네, 됩니다. 이런 가벼운 건지, 이거는 2차 전지가 아닌데 이거 100개나 1000개 묶고 이것도 배터리를 언오프 방식으로 전선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전기선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언오프 구조를 가져가지고 이렇게 전력을 통제, 몇 개가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전력을 통제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배터리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단 2차 전지를 가지고 숫자를 갖다 모아가지고 그걸로 가정용 배터리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는 거죠. 그거 간단하게 그 2차 전지 몇 개만 교환을 시키면 된다는 거. 건전지 방식, 이것도 건전지만 넣으면 돼. 그럼 이거를 갖다가 10개, 40개짜리 있을 수 있잖아요. 40개 가지고 큰 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100개짜리도 있고 20개짜리도 있고 5개짜리도 있겠네요.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또는 비싼 거는 그냥 리튬 전지가 잔뜩 들어가가지고 그걸로 배터리 만들 수 있겠죠. 그거 같은 이제 하셔도 이제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제가 자동차 배터리에서도 어떤 구동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기타 뭐 자동차용과 산업용 배터리에도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방식으로 사용하느냐. 자동차 배터리라고 합시다. 자동차 배터리, 현재 있는 배터리를 내가 물리적으로 분할시켜서 8개로 분할시키고 겹벽 처리해서 외부의 충격과 온도로부터 보호를 하고요.
그에 따라서 여기다가 냉난방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사람처럼. 그 다음에 더울 때는 그냥 냉방, 그다음에 추울 때는 난방에서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자. 겨울에 이제 출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전해질 구조 때문이라고, 또는 이렇게 전력이 열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열의 손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뺏기면 에너지가 뺏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겹벽 처리해갖고 난방을 해줘서 이것을 일정 온도로 유지를 해주면 배터리의 성능이 일정식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원리. 전해질 구조 배터리에다가 어떤 외부의 온도에 취약해지니까 전해질을 외부 충격에도 취약하고, 그래서 전해질이 통로를 갖다가 따로 배터리 안에 만들어 가지고 전해질이 통로를 통해서만 움직이게 하자, 이 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럼 이제 리튬이온 속도도 오히려 빨아지고 에너지 밀도도 되게 이렇게 높아질 거다. 음극재 흑연 코커스 구조에서부터 입자 크기를 대중소로 만들어 가지고, 또는 또 음극재 자체도 어떤 또 하나의 큰 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겹으로 만들어주는 기술, 여러 겹으로 또는 대중소, 틀린 두께로 만들어주는 기술이,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양극재에서도 틀린 두께로 들어가는 이런 기술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입자 구조에서부터 대중소로 틀리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아진다. 이 안에 아연판 있잖아요. 아연판 있고, 이게 뭡니까? 이산화망간 가루도 있고, 그러면 이산화망간 가루도 대중소 로드가 탄소봉이 있잖아요. 그러면 탄소봉 같은 것이 있을 때도 그것도 하나의 큰 것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대중소라는 두께를 따라서, 또 아연판도 대중소라는 두께를 따라서 이렇게 여러 겹으로 만들어주면 에너지 밀도가 커진다. 이와 같은 이제 건전지 기술을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건전지 이 부분을 좀 더 넓히거나 이렇게 해주면은 훨씬 더 많은 전기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약간 돌출돼 가지고 이렇게 좀 더 돌출돼 갖고 만들어 주시면 전력이 세기가 틀려집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좀 더 돌출되거나 이렇게 해주면은, 뭐 이것이 한 개짜리지 않습니까? 돌출이. 그럼 2개짜리나 3개짜리로 만들면 더 전력이 세진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와 같이 건전지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백열고 필라멘트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백열고 필라멘트가 있으면 여기다 대나무 매듭고조 마디고처럼 전체의 어떤 내구성은 떨어지지 않으면서 필라멘트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내구성은 떨어지지 않으면서 일정 부분에 살짝 두꺼운 부분을 몇 군데 오래 써도 이제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보장 속에서 일정 부분을 이렇게 두꺼운 부분을 대나무 매듭구조 마디구조처럼 두께는 회사별로 알아서 하겠죠. 이렇게 두꺼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거기 이제 카페시타가 돼가지고 그 부분에 어떤 전력이 축적돼서 보다 밝은 빛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백열 종류가 오래 못 쓰고 끊어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열에. 그래서 가장 적절한 두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백열고 필라멘트 만드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배터리 계속 얘기했습니다. 자동차든 항공기에서든 어떤 이런 산업용에서도 배터리 숫자를 가지고 파워를 조절한다입니다. 뭐 자동차에서는 속도를 조절하는 거고, 기타의 공장에서 뭐 전기를 돌릴 때 배터리 방식으로 돌린다 그랬을 때는, 그렇죠, 파워가 틀려지게 되는 거죠. 로봇 같은 데서는 그렇죠, 파워가 틀려지거나 속도가 틀려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물건을 뜰 때 전기의 공급 측면에서 전기를 공급을 할 때 뭐 이거 하나 드는데 이렇게 드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요. 이건 그만큼의 필요한 전기만을 두는, 그만큼 힘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들 때 무리하게 쳐들면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라는 거죠, 제 방식은. 그래서 이게 로봇에도 전기 공급 측면과 또는 전기 추용 측면에 있어서 파워를 조절해서 속도를 조절하거나 무게를 힘을 조절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특히 로봇 같은 데서는 로봇의 몸체를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각각 부분별로 다른 힘을 주는데요. 그래야지 사람처럼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는 시간별로 사람이 이렇게 걸어 다니듯이, 그러면 힘의 변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앞으로 갈 때는 앞에 힘을 주고, 뒤로 갈 때는 뒤에 힘을 주고, 좌로 갈 때는 좌로 많이 힘을 주고,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에 많이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힘을 갖다가 적게 주고 뒤로 힘을 주면 앞으로 가지겠습니까? 안 가지죠. 오른쪽으로도 안 가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많이 힘을 실어주냐에 따라서
로봇이 움직여진다. 그에 따라서 시간적으로 변화해서 각 부분별로 틀린 힘을 준다는 거죠. 또는 각 상황별로 틀린 힘을 준다. 그가 들 때는 이 정도 힘만 듭니다. 내가 이 왼손으로 드는데 오른쪽이 힘을 강하게 주는 이상한 놈은 없단 말이에요. 왼쪽에다가만 힘을 좀 더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다면 오른쪽 힘을 주고, 그렇죠? 이마에다가 받으면 이마에다 힘을 많이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시간과 상황을 따라서 이렇게 부위별로 부분별로 틀린 힘을 주는 이 기술을 로봇 기술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도 이런 거 들어갈 때는 반드시 들어가야, 인간처럼 움직이려면 이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머스크가 됐든 삼성, 네이버 로봇이든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전 세계 모든 로봇 제조회사에서 이 기술을 반드시 쓰셔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픈 AI의 소라, 마이크로소프트 그 기술도 제 기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단순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복잡한 구성 요소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야구장이다 그러면 야구장이면 보통 구성 요소가 뭡니까? 1루, 2루, 3루가 있을 거고, 좀 더 좀 고급스러운 것은 관중석이 있고 전광판이 있고 이러겠죠. 잔디밭도 있고. 그러면 야구를 한다, 게임한다 그러면, 그렇죠. 그 상대 팀과 나의 팀이 있어야 되겠고요. 좀 더 고급스러운 유니폼도 있거나, 모자도 있을 수 있고, 글러브, 공, 그 다음에 장망이 이런 것들도 있고, 심판도 있을 수 있고요. 포수 마스크도 있고, 이런 게 이제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또 좀 더 이렇게 구성 요소, 단순 구성 요소 추가를 하면, 1루타, 2루타, 3루타, 땅볼, 아웃, 이렇게 스트라이크, 이런 것들이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홈런, 이런 구성 요소들이 추가되어서 야구 게임을 만들어 가겠죠. 사람들이 만화 영화처럼 한 컷 한 컷이 움직이면 이렇게 전체를 합쳐 빠르게 돌리면은 만화 영화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AI가 그것을 영상을 만들 때도 이런 기술 구조가 필요하겠죠. 움직임. 그래서 단순한 구성 요소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구성 요소까지 다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또는 야구 판매장이다. 그러면 야구용품 판매장이다. 그러면 야구 방망이와 글러브, 공이 있을지라도 야구장은 아니요. 야구 게임한다도 아니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떤 그 단순 이게 야구용품점에서도 이 물건 10개 놓고 판매하는 거하고 물건 100개 또는 1000개 놓고 판매하는 데가 틀리잖아요. 그럼 단순한 구성 요소를 갖다가 야구용품에 파는 것을 많이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10개 놓고 판매하는 데하고 단순 구성 요소라고 합시다. 그 다음 100개, 1000개로 또 10,000개 파는 데하고 틀리잖아요. 단순 구성 요소라 플러스 구성 요소의 숫자를 참여를 늘리면 복잡한 현상이, 복잡한 구성 요소를 만드는 거죠. 그와 같이 이제 해서 영화 시나리오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물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어떤 의료 부분이다 그러면 의료 부분에 있어서도 의료 부분 설명을 하려면 심장, 간, 폐, 그다음에 눈, 그다음에 망막, 각막, 그다음에 비장, 그다음에 췌장, 그다음에 손, 팔, 다리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의학계에서 쓰는 용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의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단순 용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필수적인 용어. 야구장에서 썼던 1루수, 2루수, 3루수가 안 나와요. 그건 야구 용어. 이거는 축구 용어는 또 따로 있고, 그다음에 권투 용어도 따로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의학 용어도 따로. 이거 가지고 이제 카테고리별로 스포츠면 스포츠, 정치면 정치, 게임이면 게임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순 언어를 가지고 카테고리별로 분리할 수 있고요. 또는 그 영상을 보고 그 영상을 보고 AI가 단순 구성 요소를 통해서 구성 요소를 보고 이제 영상을 판단하는 기술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가지고 구글 같은 데서 이렇게 문장이나 단어를 검색하면 유튜브 같은 동영상에서 미리 이게 카테고리별로 스포츠면 스포츠, 의료면 이렇게 분류를 해놨다고 합시다. 거기다 일련 번호를 다 썼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쉽게 서로 찾아가지고 그것을 문장으로 쳤어도 단어나 문장을 쳤어도 동영상을 검색해 주거나 문서를 검색,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검색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재능과 성격을 갖다가 판단을 할 때도 그 밝은 성격도 있고 슬픈 성격도 있고 희노애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의 기본적인 성격을 놓고 그 이제 단순 구성요라서 합시다. 근데 상황별로 우리가 이렇게 슬플 때도 있고 울길 때도 상황별로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 단순 구성 요소로 놓고 거기다 넣어서 인간의 다양한 상황을 따라서 슬프고 기쁘고 눈물 흘리고 개그치고 이런 장면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복잡한 그 구성 요소를 추가시켜 주면은 보다 풍성한 상황이 나오겠죠.
AI가 이제 그렇게 학습을 한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자기 자신 AI 학습에 대해서도 밝은 놈이 있을 거고, 웃기는 놈도 있을 거고, 또 재능을 갖다가 틀리게 이제 어떤 성격과 재능을 그 음악을 하는 놈도 있을 거고, 미술하는 놈도 좀 더 특화된 AI가 나온다는. 그럼 이제 수많은 로봇들이 다양한 성격과 재능을 가진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영화를 만들 때도 만화 이렇게 작가다 그러면 이렇게 캐릭터를 갖다가 각각 성격을 틀리게 하거나 재능을 틀리게 하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 특색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해서 영화를 만들거나 이렇게 만화를 만들거나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소라가 이 기술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영화를 이렇게 장면을 만들 때도 좌표와 숫자 방식을 꼭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 장면을 만들 때는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0.0001mm 단위로도 가로 세로 높이 좌표를 정확한 화면을 구성한 것과 정확하지 않은 화면을 구성하는 게 틀리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정 좌표와 숫자 방식의 색깔을 갖다 바꾸고 싶다 이럴 때 미술하듯이 영화를 만들 때도 동영상을 만들거나 사진을 만들 때도 색깔을 틀리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영화 제작자가 그렇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영상을 표시하거나 사진을 표시한다. 이해가 가시죠? 예, 그렇게 해서 사람 얼굴 같은 것도 AI가 이제 이런 얼굴이 있고 저런 있고, 사람이라면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머리, 손, 발,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또 사자는 사자의 구성 요소가 있고, 구성 요소 플러스 복잡한 상황을 이해해서 그것을 이렇게 사람의 캐릭터를 만들거나 얼굴 모양도 다르게 만들거나 동작도 다르게 만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얘가 이런 학습을 통해서 단순 구성 요소 기초 놓듯이 건물의 기초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복잡한 구성 요소로 발전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고, 또는 이 구성 요소와 저 구성 요소를 섞어가지고 결합 실험을 통해서 창조적인 어떤 새로운 파생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로서 AI가 창조적인 지적인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성격도 재능도 따로따로 각각 틀리게 발전하고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쌍둥이라도 보면은 각각 다른 환경에 살면 서로 다른 선택을 따라 경험이 틀리고, 그래서 틀리게 성격도 발전할 수 있고요. 재능도 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이에요. 제가 이게 일부러 제 기술을 언급하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걸 얘기하려다가 자꾸 제 기술을 일부러 하도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동차 배터리를 갖다가 현재 있는 자동차 배터리 8개로 분할을 시키는 겁니다. 10개로 하시든 5개는 회사는 알아서 하십시오. 격벽 처리를 하고 냉난방 시스템을 하고, 이거는 충전할 때는 콘센트 방식으로 해서 충방전을 하고요. 이것이 하나의 통짜 배터리가 아니라 안에는 배터리 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20개라 합시다. 200의 전기를 공급한다고 합시다. 그럼 5개만 쓰면 50이고 70개만 쓰면 언오프 방식으로 전기가 전선 구조가 다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10개를 쓰면 100이 공급되는 거죠. 이와 같이 그러면 공급 측면에서 전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 구조를 갖추는 겁니다. 이게 모터에 들어가는 전기선입니다. 모터에 들어가는 전기선은 다른 전기선보다 두껍게 만들어서 그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두껍게 만드는 기술을 통해서 카패시터, 전기를 축적하는 역할을 하게 하고요. 또는 같은 하나의 전기 피복 안에 구리선이 숫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전류를 틀리게 흘려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구리 피복 안에 전기선의 구리의 선의 숫자를 전전에 1개짜리가 있고 2개짜리 있고 3개짜리, 4개, 5개짜리가 있고, 그것을 갖다가 변기를 변환시키려면 3개짜리, 2개짜리로 다시 변환시켜. 수용 측면에서 전기선 안의 구리선을 이렇게 숫자를 따라서 전력을 조절하는 이런 기술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같은 구리선 두께라 그러면 이렇게 많은 전기를 갖다 써도 타지 않을 정도로 8차선이다. 자동차력이라면. 그러면 8개로 하거나 10개로 하거나 20개로 하거나 이렇게 구리선의 두께를 갖다 숫자를 많이 참여시켜서 모터에 들어가는 직전원선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요. 또는 또 다른 방식은 주파수라는 방식. 전기선 안에 구리선의 두께가 어떤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 줘 가지고, 그럼 이게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주파수로 변합니다. 이 기술을 기존에 제가 처음으로 발견한 거로서 이것을
이런 전기선 안에서 어떤 주파수 방식으로 통신 구조로 가져갈 수도 있고, 동축 케이블 만들 때도 쓸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이게 제가 아까 지금 워키토키 방식으로 A사 레이더에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쏴가 적기를 공격하는 방식이거나 탐지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워키토키 같은 이런 기술 구조에서 뭐 컴퓨터에다가도 제가 워키토키식으로 이렇게 전파를 송수신하는 구조를 갖자라고 했죠. 데스크탑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했다가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 전파 묶음으로 통신 구조를 갖고요. 그 중에 하나는 비밀번호 안고 방식, 호출번호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여기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서는 서로 전기선안의 구리선의 두께가 대중소 틀린 기술로 들어가서 주파수 방식으로 들어가고, 모터에 감겨 있는 구리선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들어가요. 대중소. 그래가지고 주파수 방식으로 파워 있게 돌림 기술의 기초가 되는 거죠. 또 거기 들어가는 연구 자석도 어떤 대중소 한 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 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겹으로 들어가되 대중소 틀린 두께의 이런 틀린 두께의 어떤 연구 자석들이 들어가는 기술 구조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모터 돌리는 선은 모터 이렇게 돌린다 그러면 자동차가 됐든 모터를 돌리는 것은 여기다 일정 부분 일정 간격으로 대남 매듭 구조 마드 구조처럼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줘 갖고 회전력을 강하게 하는 기술이 쓰이는데요. 헬리콥터나 드론 회전축 돌리거나 가정용 산업용 모터 회전축도 양수기도 그렇고 뭐 모터 믹서기부터 시작해 세탁기부터 모든 게 다 들어가는 모터 들어가는 데는 산업용 모터도 있을 수 있고 로봇 모터도 있잖아요. 로봇 모터에도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자동차 회전축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고 파워 있게 돌려집니다. 커넥팅 로드에도 들어가고요. 중공업에 쓰는 철 밧줄 있잖아요. 철 밧줄, 이런 밧줄 같은 데도 일정 부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은 굉장히 강하고 끊어지지 않고요. 보다 강한 무게를 시팅할 수 있습니다. 로봇 다리 같은 데 있잖아요. 로봇 다리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여기도 대남 매듭구조 마디구조처럼 넣어주면 강하게 지탱을 하고요. 산업용 모든 다리, 산업용 가정용 가공서부터 시작해서 산업용 모든 다리 이런 일정 두텀, 가정용 의자부터 시작해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은 체중을 굉장히 지탱을 잘합니다. 무게를 안정적이고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산업용 모든 어떤 물건의 다리 부분에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해가 가시죠? 지탱하는 다리 부분 이런 부분들 들어. 아니면 건축물 질 때 바다나 강에 이렇게 다리 놓잖아요. 다리 놓을 때도 그 밑에 건축물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리 부분에 이렇게 대남 매듭구조 마디구조처럼 다리 역할을 하는 구조물에 대남 매듭구조 마디구조처럼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서 강하게 지탱하고요. 아파트에 보면은 요새 무슨 순살 아파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체중을 건축물이나 모든 아파트에 체중을 받치는 이런 건축 기둥에도 이같이 대남 매듭구조 마디구조가 들어가게 됩니다. 또는 벽에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만드시면 굉장히 강한 지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있는 자동차 배터리를 8개로 분할을 시켜갖고 각각 전력을 속도를 따라서 하나를 참여하든지 2개를 참여해 3개를 참여해 4개, 5개 이렇게 해서 참여하는 숫자를 따라서 그 전력 공급을 틀리게 만들어준다. 그를 따라서 변속기라는 구조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속도를 조절해서 만든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 배터리 셀 안에서도 20개의 배터리 셀이다. 그러면 5개만 200개 공급을 한다. 전기를. 그러면 5개만 쓰면 50, 70, 17개 쓰면 70, 또는 10개 쓰면 100이 되겠죠. 이거 가지고도 전기를 통제해서 공급 측면에서 속도를 조절한다는 거죠. 좌우 회전수도 틀리게 해줄 수도 있고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비행체 이제 프로펠러가 석유 방식으로 돌리든 어떤 전기 방식으로 보든 연료를 틀리게 줘가지고 연료를 화목나의 연료를 갖다가 펠럿이다 그러면 적게 줬는데 많이 타는 경우는 없잖아요. 적게 주면 적게 타고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단 말이에요. 석유 방식으로 돌리든 연료가 뭐가 됐든 전기 방식으로 프로펠러를 돌리든 회전수를 연료를 적게 주면 이쪽은 적게 주고 이쪽은 많이 주면 오른쪽 회전수가 많아지겠죠. 왼쪽 연료를 많이 주면 왼쪽 회전수가 많아지겠죠. 그거 가지고 조향을 할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가변 프로펠러, 밑으로 내려갈 때는 프로펠러 밑으로 내리고 위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가변 프로펠러. 이게 현대 기아차에서 YTN에서 미국 어떤 독일의 어떤 비행체 업체가 쓰더니 이게 그 YTN에서 거의 대부분의 기술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어떤 그다음에 YTN에서도 그렇고요. 그 현대 기아차에서 비행체에서도 이 기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다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도 이제 전기의 공급 측면에서 속도를 조절하는 거고요. 전기의 공급 측면과 수용 측면에서 두 가지 방식에서 파워를 조절하거나 조명 빛을 조절하거나 이런다고 그랬죠. 속도를 조절하거나 이런 방식이 나오는 전 세계 모든 전원 공급기 방식에서 이렇게 전기선의 전기의 공급 측면 또는 수용 측면에서 파워를 조절해서 틀리게 주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전기선 피부 간의 구리선을 주파수 방식으로 대중소 틀린 구리선의 두께를 가지면 주파수 방식으로 구동하게 돼 강한 전기가 갑니다. 다른 방식에 비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똑같은 기존의 평범한 전기로 바꾸려면 전기선의 구리선의 두께를 똑같은 걸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파수 방식으로 바뀌었다가 일반적인 전기 방식으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전기 기술도 쓰고 전기선의 어떤 구리선의 가닥수가 한 개라고 합시다. 한 개인데 어떤 데는 두 개, 어떤 데는 세 개, 어떤 데는 다섯 개 이렇게 틀리게 해가지고 전기 일종의 수용 측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워를 조절하는 이런 전기선 공급 방식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의 기술 도덕질을 상업화시키지 맙시다.